벌면 다쓸 걸이라는 닉네임이신데 만 31세 여자 회사원 미혼이시고 소득이 500만 원이다. 근데 31세에 500이면은 상당히 높은 거죠. 괜찮죠. 그런데 저축액이 영원이다 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자비한 그냥 본인이 보통은 이제 무절제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좀 과하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자비도 없을 정도로 노자비죠. 노자비하게 소비 습관을 하신다는 게 가차 없어. 그냥 지출은 가차 없지. 그냥 거의 뭐 원수처럼 돈을 원수처럼 돈을 원수처럼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제 생활비 대출 받은 게 점점 쌓입니다. 와. 대출을 받아서 저는 솔직히 이게 잘 이해는 안 돼요. 생활비를 대출을 받는다는 게 네. 보통은 대출이 뭔가 투자나 네. 이런 거 좀 한번 해보려다. 그러니까 뭔가 좀 긍정적으로 뭐 하나 바꿔보려다 그렇게 삐끗하는 건 있는데 아니면 생활비 대출한 건 정말 어려운 상황.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여기가 분유값도 없어. 맞아. 뭐 이럴 학자금 때, 대출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그런데 말 그대로 그냥 평상시 생활에 생활비를 대출받아서 쓴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자, 근데 월급이 높으신 이유가 있네요. 월급은 회사에서 350 정도 받으시는데 재택으로 마케팅 회사 부업으로 150을 더 받아. 그래가지고 실수령이 500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매도 하고 싶고 청약도 써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멈출 수 없이 마구잡이로 쓰는 소비 습관으로 인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강박증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 논리야 놀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되게 열심히 읽었는데 그게 아마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논리적이지가 않아. 보면은 소비 습관이 높기 때문에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강박증으로 온다는 거는 이게 비논리적인 거잖아요. 이게 사실 소비를 줄이면 되잖아. 그런데 그건 못 줄이겠어. 이게 저게 전제가 돼버린 거야. 나는 써야 되는 건 전제고 이거는 못 고쳐. 그러면 더 벌어야지. 야 500을 버는데도 이건 더 벌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더 벌어야 되는데 줄여야 되는 데가 아니라 더 벌어야 되는데 더 벌어야 되는데 왜? 이만큼 써야 되니까. 이게 강박이라는 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심적으로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사실 돈 버는 게 힘든 거잖아요. 안 쓰는 게 더 쉬운 일인데. 그죠. 훨씬 쉽죠. 여러분들 버는 것보다 안 쓰는 게 쉬운데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서 방송 전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더 벌려고 했을 때 더 버는 능력이 되는 분들. 그거 그 차이죠. 사실. 내가 더 벌려고 했을 때 능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저를 어디선가 써주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고 몸도 아파가지고 일도 많이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벌이가 딱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써야 되는데 이런 부류의 특징이 뭐냐면 맘만 먹으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회사 월급 350도 일하면서 버는 건데 재택으로 또 해. 힘든데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또 일을 시켜주고 또 잘하니까 돈을 또 주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게 좋다고 봐야 될지 안 좋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저축으로 이어진다면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렇죠. 문제는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필요하면 벌어서 쓰면 되는 데가 돼버리니까 여지껏 어떤 문제의식이 없으셨던 거예요. 네네네. 최근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또 많아요. 요즘에 또 돈을 벌려면 또 버는 것도 있고 또 결혼도 또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선 쓰던 버릇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돈을 더 벌자로 가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벌어들이는 것보다 소비 습관을 바꾸고 저축을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안다. 알아.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자꾸 다음 달로만 미루고 있는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지니까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월 250은 반드시 저축하고 싶은데 강제적으로 묶을 수 있는 적금만이 답일까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심지어 저축 반, 대출 상환 반으로 해야 될지 대출부터 빠르게 다 갚아야 될지조차도 감이 안 옵니다. 7월 달부터 저신용자를 위한 현대 햇살론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더 쓰기만 한다. 독설로 저를 바짝 정신 들도록 혼내주세요. 청약은 2010년부터 매달 10만 원씩 넣는 중이지만 어디에 어떻게 써먹을지도 모릅니다. 자, 3천만 원을 못 모은 이유는 여행. 평상시에 소비도 조금 크시지만 툭하면 이제 좀 굵직하게 쓰는 소비. 여행. 홧김에 긁는 모임 술값도 크다. 저기 홧김이라고 쓰셨지만 그러니까 모임을 나가면 화가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화가 나서 긁는 거죠? 홧김이라고 쓰셨지만 저게 뭐랄까요? 우리 가오? 기분파? 이런 거였죠. 그리고 그런 모임에 나가는 게 스트레스 해소 돈을 쓰는 게 이렇게 연결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임이라는 거는 n분의 1도 가능할 거고 그렇죠. 돌려서 한 번씩 내는 것도 가능할 그렇죠. 거고 걔도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오히려 저는 희한한 게 저의 경험으로 보자면 못 벌 때는 누가 쏴요. 그러니까 다 비등비등하게 별로 있지만 그만하게 벌 때는 야 내가 쏠게 오늘은 네가 쏴라 이러는데 나중에 다들 좀 잘 벌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해졌을 때는 희한하게 n분의 1을 하더라고요. 저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네. 못 벌 때 저렇게 홧김 혹은 기분파 이런 식으로 쏘다 보니까 왕창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10만 원 썼으면 다음번에 누군가는 10만 원 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계속적으로 포함이 되다 보면 저렇게 감정적으로 쓰는 소비. 근데 저게 결코 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지 않는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1번 진짜 화가 나서 긁을 수도 있다. 왜냐 이 모임이 어찌 보면 아주 긍정적인 모임이라기보다는 서로 디스하는 모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원래 모이긴 모여요. 추석 명절에 친척 모임 같은 거. 약간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앉으면 아니 너 요즘 얼굴 좋아졌다. 피부과 많이 다닌다며 막 이렇게 딱 디스하는 거 있잖아요. 돌려가기. 피부과 요즘 돈 많이 쓰나 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얼굴 좋아지긴 했지만 너는 돈을 발랐나 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보던 백이네. 진짜 같은데? 이런 거. 그러니까. 야, 백 이쁘다. 요즘에 진짜 잘 나온다. 요즘에는 이미테이션도 잘 나온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화나. 그건 내가 잘 본다는 거 보여주고 싶겠다. 피할 수 없는 어떤 모임이긴 한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10년 된 우정이 있는 어떤 그런 모임이 1년마다 보면은 그래도 화나지만 1년 동안 다시 분노가 사그라들고 만나면 또 열받고.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있는 어쩔 수 없는 모임. 근데 좋은 게 나도 그렇게 상대방한테 한 번씩 디스를 해주면서 고재미로. 요즘 애가 쑥쑥 크나 봐. 얼굴이 많이 안 좋아졌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잠 못 자. 막 결혼하니까 많이 힘들지. 힘들게. 얼굴 피부가 안 좋네. 거칠하네. 남편이랑 사이 안 좋은가 봐. 뭐 무슨 문제 있어? 카톡 지웠던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찌약이다. 진짜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 안 합니다. 전 전혀 안 하는데. 구체적이야. 카톡 프로필 지웠던데 혹시 뭐 다들 왜 이렇게 잘하냐? 남편하고 사이 안 좋은가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화가 진짜 그거 물 뿌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수 있죠. 그러니까 31살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 남자친구 있어? 뭐 물어보는 거야. 자기들은 또 남자친구 있는 거야. 또 의사 남자친구 있고 하니까 남자친구 있어? 네, 없어. 그러면 뭐 이렇게 일은 잘 되고? 누가 이제 화를 이렇게 디스는 안 하더라도 스스로 그런 질문에 화가 날 수도. 그러니까 그 정도 벌어가지고 어떻게 결혼하겠니? 막 이런 얘기. 나 잘 벌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1번. 그럴 수 진짜 화가 나는 1번. 그다음에 이제 2번은 친구분들이 상대적으로 나를 이용해 먹고 있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나쁜 모임이긴 한데 이거는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왜냐면 보통은 모임 술값을 홧김에 긁어도요. 괜찮은 친구들은 다음번엔 내지 말라고 하고 야 너 그만 내라. 그러니까 제 말이. 야 너 그래가지고 너 결혼하겠니? 그만 내 하는데 다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단체로 신발끈 묶고 있는 거잖아요. 야야 걔 올 때까지 기다리자. 오늘 걔 온대? 그러니까 위에 밥값 부담돼 뭐 이런 거요? 홧김에 긁는 모임이라는 게 이런 거 있죠. 뭐 메뉴 뭐 시키고 싶으면 시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소장님한테 말하는 너가 시킬 거 시켜. 어차피 너가 내 거니까.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러면 정색하기도 좀 뭐하고 으이씨 그러면서 이거 시켜. 그리고 친구들이 사실 뭐 아니면 좀 적으실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 만나는 모임이 적어서 이 모임 아니면은 친구들 만나기가 쉽지 않으면 여기를 나가긴 나가는데 나가면 또 내가 계속 긁어야 되는 분위기로도 몰아가고. 그 말씀 해주시니까 그 생각도 지금 이분이 31살이잖아요. 31살에 500이면 잘 벌 수도 있고.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3인 가족이 640만 원 정도. 예요. 그렇죠. 3인 가족이 그러니까 2인 가족 맞벌이 가구의 소득을 본인이 번다라고 보면 31살에는 이 정도면 훌륭한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많았을 때 이분보다 못 벌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래저래 뭐 야 넌 돈도 잘 버는 애가 뭘 그래? 그러면 그것도 화나 가지고 뭐 이런 기분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임들에서 쓴 게 이제 화가 쌓이니까 갑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도 한번 가셔야 되고 또 힐링 한번 하고 오시면 야 너 여행도 잘 가고 너 멋있게 산다. 이번에 또 내라 네가. 이렇게 계속 뭔가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하긴 했지만 그게 결코 좋은 것도 아니죠. 정상적이거나 그럴 수 있어 합리적이라는 소비는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거지. 그렇게 치면 사실은 모든 분들이 화가 날 때마다 돈을 써야 되고 갑갑하면 모든 분들이 여행을 떠나야 되고 그런 거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해소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임 술값을 내가 뭐 한 2번은 낼 수 있죠. 2번 내고 친구들이 한 번 사고 뭐 2대1 정도 뭐 이런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막 네. 9대 1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이라면은 이거는 모임이 아니다 이거는. 예. 그냥 내가 그냥 가서 술값 계산하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뭐냐? 차량 유지비. 네. 자, 사정상 시골로 내려와서 살면서 요즘 유일한 일탈을 하는 네. 게 드라이브다. 평소 여행은 남자친구 차량으로 많이 다녀서 그 남자친구도 있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제 차로 인한 큰 소비는 없다. 기름값 말고는 크게 없다. 그리고 차도 뭐 비싸거나 뭐 뮤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도 아니에요. 네. 2011년식 K5 구매가 500만 원. 중고차로 700만 사셨어요. 원. 그러면은 뭐 크게 많이 안 타신다면 이걸 또 판다고 해도 크게 돈 그렇죠. 이거를 굳이 여기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10년도 한데. 더 됐으니까. 저걸 팔아도 돈이 안 되니 얘는 건들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시는 거죠. 그냥 미리. 저는 저한테 차를 팔라고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여행도 가고 뭐. 네. 네. 우선 요건 뭐 숫자만 봤을 땐 이건 안 팔아도 될 것 네, 같다. 예, 팔아서 사실 버는 이득이 크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분이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자산이 어디다가 상태가 쓰는 건가? 엉망진창으로 꼬였냐. 그럼 자산이 이제 1,300만 원이신데 플러스 청약이 있긴 하지만 1,800 정도 되죠. 근데 저거는 네. 어차피 깨서 쓸 돈은 아니니까 네네. 그냥 따로 빼놨습니다. 청약이 530만 원이고 주식이 800만 원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특례 보증으로 받은 원금 1,000만 원. 그러니까 여기 대출 대출을 1,000만 원을 받아서 여기 넣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씌우는 200 된 거네요, 지금. 네. 그러면은 우선 특례 보증이 뭔가요? 이게 소상공인분들 이렇게 사업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실 텐데 사업자 네. 등록증이 있거나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지 않고 뭐 이러신 분들은 대출을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럴 때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뭐 중소기업청에서 아.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네네네. 물론 이제 문제가 보증을. 생기면 내가 갚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네. 저렇게 끊어주면 은행에서는 그래 그렇죠, 뭔가 그렇죠, 보증서니까 그렇죠. 금리 싸게 해줄게요 음, 해가지고 금리를 저렇게 저리로 1.85. 네. 그게 사실 저게 대출이 작년 재작년 코로나 이런 때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 네. 저런 대출은 받는 게 좋아요. 왜? 음. 저렇게 받아놓고 그렇죠. 2%짜리 예금에만 넣어도 좋은 거니까. 은행에라도 넣으면 손해가 아니니까. 지금 같은 시절에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물론 저런 걸로 집 사고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제한이 되겠지만 사실은 저런 게 레버리지잖아요. 네. 저리에 돈을 빌려와서 뭔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 그런데 주식이라는 변동성이 큰 것에 넣어버렸다가 작년 재작년처럼 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만 가정을 했는데 이제 발목이 잡혀버린 거죠. 소상공인 대출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000만 원인데 네. 1%예요. 와. 1%. 그 심지어 거치기가 2년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네. 빌려주고 당장 갚으라 그러면 힘드니까 이자만 내시다가 1년 후나 2년 후에 원금 나눠서 갚으세요. 이런 대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급한 분들한테는 그렇죠. 이제 급한 불 끄라고 이제 빌려주는 거긴 네. 한데 또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필요 없는 돈인데 쉽게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죠. 받아서 또 이렇게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네. 있군요. 그리고 뉴스에서 보면 뭐 이런 대출 연장, 만기 네. 연장 계속 지금 조치 이루어지고 네네네. 있는데 저런 거 다 포함입니다. 이게 다 계속 네. 그 유예해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느 데 상환 유예. 그래서 상환 딱 기관이 도래하면 상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자만 내고 뭐 혹은 만기가 연장되고 원금 갚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생활비를 가지고 좀 대출을 쓰신 게 지금 저축은행 쪽에서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네. 3천만 원인데 이자가 14%네요. 이게 신용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네. 지금 사실 저축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거의 중금리도 아니고 고금리 상품이죠. 그리고 근데 이분이 신용이 왜 안 좋아지신 거죠? 저런 것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가지고 신용 대출을 마트로 받는 게 받으면 되는데. 네. 일반적인데 그게 절차가 번거롭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재직증명서 떼야 되고 뭐 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네. 야 내가 대출 한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이걸로 생활비 좀 했지 이런 분들이 없어요. 처음에 소소하게 빌려요. 뭐 예를 들어 그렇죠. 신용카드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카드론 한 150 받았는데 이게 좀 쌓여가지고 250, 300이 됐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 너무 부담돼. 그럴 때 대환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신용대출 받아서 이거 메꿔야지. 그런데 은행에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까다롭고 혹은 점수가 이미 카드론 쓰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시작 첫 단출 잘못 깬 거죠. 그거예요. 첫 단추를 누구든 돈을 2천 빌려가지고 생활비 할 거야 이러는 사람이 없고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소소하게 빌리다 보니까 점수는 쭉 신용 점수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의 문제입니다. 직장이 있는 분들은 뭐 우선은 기본적으로 1금융권 가서 마통이라도 뚫어서 쓰시면 네. 그 다음에 저축은행 가고 뭐 하면 될 텐데 첫 발을 여기로 들이니까 네. 거꾸로 아예. 이제 더 잘 되는 데서 아예 안 빌려주고 그러니까 더 이쪽으로 더 빠져드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사연에서 아까 현대 햇살론 카드라는 걸 발급받았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 햇살론 카드라는 게 신용 점수 하위 10% 이하여야만 발급이 되는 카드예요.
그럼 이분은 거의 지금 뭐 바닥인 거예요. 완전 바닥이네. 하위 10% 이하면 이제는 돈 빌릴 곳이 저축은행의 최고금리 아니면 대부업체밖에는 없습니다. 다행인 건 이분이 밀리고 있질 않아요. 대출이. 그래요. 돈을 벌어야 된다. 그 강박 때문에 벌긴 벌어요. 그래서 저거를 갚는 게 밀리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연체는 안 돼.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는데 여기서 더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벼랑 끝이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아니 이 소상대출하고 특례보증 이걸 받아서 이거라도 좀 갚아 놓으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거를 왜 주식에다 넣냐 이거죠. 네. 지금 대출을 4%짜리 쓰는데 머리가 멍해지고 있습니다. 연 14% 버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그럼 지금이라도 이거 빼가지고 최소한 이거라도 갚아야 되지 않나요? 저는 저축은행 2번이라도. 네, 왜냐하면 저게 지금 마이너스 20% 손해인데요. 저 마이너스 20% 손해가 원금까지 올라와 봐야 그러면 플러스 20%도 아니죠. 플러스 한 24% 정도는 수익이 나야 네. 원금이 도달을 할 텐데 그렇게 해봐야 원금인데 그동안 이자는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서 자르고 빨리 저축은행 상환을 하는 게 빨리 정리하는 게 맞죠. 숨통이트예요. 네. 그리고 문제는 소상공인 대출하고 특례보증 대출의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미칩니다. 500보다 더 벌어야 돼요. 이게 지금 거치인데 이게 네. 이제 상환 들어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겠네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저축은행 대출 저런 것부터 꺼가지고 원리금 상환되는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허리띠 확 졸라매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해보신 거. 지금 31살이라는 나이가 많다면 많지만 아직은 초년생이에요. 숫자상으로 그렇죠, 30이 그렇죠. 넘었지만 뭐 요즘에 취업하시는 거 보면 대부분 대학 나와서 뭐 스펙 쌓고 뭐하도 하다 보면 20대 후반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거 잘 경험하고 와 이거 큰일 났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걸 요번 기회에 확 느끼시고 지금부터는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돈 관리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이 상황을 모를 것 같아요. 우선은. 네. 왜냐면은 이 상황이 알면 여행을 안 가죠. 여행을 못 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분의 어떤 특징이 그걸 것 같아요. 그냥 뭐 저의 추론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지금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자기의 어떤 소득이나 이런 거 그리고 소비로 그냥 본인의 어떤 자존감을 찾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빵꾸가 나는 걸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행도 안 가고 나 이번에 술 못 살 것 같아. 뭐 모임 못 갈 것 같아 하면은 너 무슨 일 있어 하면서 너 안 좋아지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의 어떤 그 심적인 타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 무리해서라도 내가 유지하자. 이게 지금 말씀 중에 나온 건데 차를 사람들이 처음에 내가 지금 타봐야지라고 하면서 사회초년생 때 막 벤츠, BMW를 뽑았다가 네. 못 바꾸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있죠. 남들이 보기에 벤츠하고 BMW 타고든 내가 갑자기 소나타를 탄다고? 너 뭐 어려워졌니? 그렇죠. 이 시선이 싫어가지고 카푸어가 돼가고 나는 미쳐 죽겠는 상황에서도 차를 못 팔아요. 여러분들 남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쓰다 보면 내 인생이 골마 터집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가정을 책임져야 될 상황이 되면 정말 서로 힘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깊은 관계라고 한다면 남자친구분과도 의논을 해야 되고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더 이상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걸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소나타가 저 차 소나타예요. 소나타가 어때서가 아니라 소나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급을 높여놓으면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어려운 게 우선 내가 뭐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남들이 볼 때 왜냐면 또 벤츠나 이런 거를 사면 자랑을 또 엄청 하잖아요. 그쵸. 자랑 안 하고 자기 혼자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럴 거면 그 차를 왜 사? 이건 하차감 때문에 타는 차인데. 그러니까 자랑은 다 해놓고 그러니까 반대로 자랑을 누군가 받았다는 얘기는 만약에 소나타로 내려갔다? 그럼 다시 이제 반격 들어가는 거지. 야, 너 왜 소나타로 갔어? 이렇게 또 한마디 해줘야지. 그럴 때 뭐 연비가 좋아서 이런 소리 어떻게 해? 요즘 뭐 한국 국산차 잘 나와 뭐 이런 얘기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남한테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본인 능력에서 맞춰서 가는 건 좋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해야 되는 거지 부자처럼 보여가지고 좋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심각하네요. 그러면 돈이 만약에 생긴다면은 저축은행부터 갚는 게 맞겠죠? 1번입니다. 얘네 1번, 2번 학자금 대출 3번 이런 식으로 갚아 나가야 될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유가 된다면 갚아야 될 것이 저축은행 1번. 왜 금리도 낮지만 왜 저거부터 갚는 걸 좀 추천드리냐면 24개월 원리금 상환이에요. 네. 금액이 크고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저것 때문에 숨 막혀요.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그 할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에 원금만 거의 80만 원, 90만 원 나가겠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것 때문에 숨통이 조여지거든요. 저런 것들을 한 500이라도 갚아나면 매달 들어가는 금액이 좀 눈에 띄게 줄어드니까 그런 것부터 막 이자 차이 저 1%는 어차피 하긴 지금 36개월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저거 먼저 없애고
조금 이제 급한 것부터 차츰차츰. 요건 한 달에 80씩 갚고 요건 한 달에 한 30 정도 갚는 거니까 얘가 제일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2천 만들어서 빨리 1번 없애자. 그리고 그냥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저거는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매달 저기부터 채워 넣어야 요거 빨리 빼가지고 우선 요거라도 좀 갚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원래 빚 갚을 때 비상금 먼저 마련하세요라는 조언을 드리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냥 밑으로 훅 빠져 있기 때문에 비상금이. 근데 문제는 소득도 높으신데 지출이 457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막 어딘가에 막 빠지니까 우선 원리금 상환으로 140을 내고 계시는데 이거는 아직 선방하고 있는 거고 좀 있으면 이제 250, 260 정도로 막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점점 막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힘든데 우선은 할머니 용돈? 할머니 용돈이 뭔가요?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처럼 키워주셔서 뭐 용돈은 저거는 이제 꼭 드리고 싶다. 요거는 뭐 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못 드릴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 다른 거 포기하면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있을까 하면 여러분들 딱 봤을 때 그냥 눈에 확 보이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럴 거면은 요거 좀 줄여가지고 35 주세요, 할머니. 요거 5로 가고, 요거 5 가고, 요거 35 주셔도 상관없거든요. 그쵸. 렌즈 7만 원이 뭔가요? 이게 그 컨택트 렌즈.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렌즈를 끼시는데. 그래요. 그래요. 요거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유류비 15만 원이면 적은 편은 아니에요. 거죠. 차를 좀 많이 타시는 편이죠. 아까 700만 원짜리라고 하셨긴 했지만 요거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요 정도면은 그것도 나올 것 같은데 좀 차량 수리비 같은 것들도 꽤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차가 2011년식이니까 10년이 더 됐어요. 그리고 연식도 오래됐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연비로 따지자면 지금 한 리터당 한 9km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꽤 많이 들죠. 근데 지금 그렇게 자동차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서 차를 바꾸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고. 다른 거 줄일 게 많네요. 다른 걸 줄이는 게 지금 눈에 그냥 막 보여요. 우선 휴대폰 12만 원인데 할부금 빼고 12만 원? 이게 무슨 말이죠? 요금제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 1인 가구에서 할부 없이 12만 원이 어떻게 나오죠? 저거 아니에요? 소액 결제? 뭐 그런 것들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왜 우리가 늘 얘기잖아요. 휴대폰 저렇게 많이 나오면 저거 분명히 아이폰이다. 그렇죠. 이거는 아이폰, 이거는 프로맥스인데. 할부가 아껴 있는 상태에서 저 금액이니까. 이건 알뜰폰으로만 바꿔도 그렇죠. 3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데 3만 원 이하로 확 떨어지고.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선은 저거 아끼고 뭐 한 5, 6만 원 정도 아낄 수야 있겠지만 가장 큰 것들이 식비와 13만 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130이잖아요. 야, 이게 130을 쓰려면은 보통은 한 끼에 한 10만 원짜리를 먹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주말 같을 때 10만 원짜리 이상을 먹지 않으면 아니면 뭐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시키시거나 하루에 두 끼를 그렇게 뭐 저는 아침 점심 잘 안 먹는데 배달 음식 먹어가지고 그냥 한 끼만 먹어요 하는데 그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찌개로 4끼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부대찌개 내일은 족발 모레는 뭐 치킨 이런 식으로 가면 130 쓰려면 쓰죠. 근데 130이면 1년에 식비로 1,500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1년에 식비로 1,500을 쓰는 거면 뭐 아까 차를 중고차 700에 사셨다고 그러는데 1년에 중고차 2대 살 돈을 먹는 걸로 그냥. 아니 근데 술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값이 보통 식비랑 같은 게 안주도 먹기 때문에 보통 술을 먹으면 이제 한 끼가 해결되는 건데 이게 식비가 막 180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분리해서 구분을 해주시더라고요. 식비 따로 술값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거 아니에요? 술값은 남 친구 사주는 거? 아까 그 홧김에 쓰는 그렇게 긋는 거. 이분이 막 집에 와가지고 매일 막 소주 3병씩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홧김에 쓰는 술값. 친구들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만나서 한 10만 원, 20만 원씩 긁어 주시는구나. 뭐 저럴 수 있죠. 많이 줄여야 되죠, 이거. 많이 얼마나 줄여야 되나요, 이게? 저게 정상적인 식비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요즘은 비싸니까 뭐 한 끼에 8,000원, 9,000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시면서 점심 저녁 뭐 어쩔 수 없이 사 먹어야 됩니다. 또 일하느라 힘든데 또 마트 가서 비싼데 그거 사가지고 언제 또 요리하고 그게 더 들 수 있으니 한 끼당 얼마 쳐가지고 그래요. 최소한 한 달에 뭐 60만 원, 70만 원 써야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진짜 한 반은 줄여도 될까요? 저는 그 이하로 이분 상황에서는 한 40만 원? 저 45로 잡았어요. 45 정도. 한 끼 5,000원으로 잡고 그 이상 넘치는 건 차라리 굶어라.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드리는 얘기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러지 않으면 이거 못 고칩니다. 그렇죠. 이거를 다 원리금 상환으로 아마 또 갖다 넣어야 될 거예요. 좀 있으면. 지금 고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뭐 허리띠 졸라면서 나아지는 거 없는데 나아지는 게 눈에 확 보이지 않으면 갈 때까지 가요. 그렇죠. 그게 걱정인 거예요. 얘도 한 3만 원으로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예. 보험료도 좀 어때요? 보험료도 비싸긴 한데 많은 편이에요? 네, 많죠. 이분 한 둘이서 낼 걸 3만 원 정도? 5만 원? 31니까 10만 원 안쪽으로 충분히 떨어지는데 지금 그거는 해약했을 때 얘기고 저 안에서 불필요한 거 덜어내야죠. 네. 그래서 한 6, 7만 원 수준으로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절반 이하로. 네네네. 네. 렌즈가 이제 일회용 렌즈 쓰시는 건가? 네. 이게? 이건 눈 건강을 위해서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렌즈를 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라식 수술을 받았었는데 저 렌즈가 사실 눈 건강에 되게 안 좋습니다. 오래 끼면. 라식을 하는 게 어떨까요? 차라리. 지금 하진 마시고. 지금은 안 되나? 돈을 모아서 하시는 건 괜찮은데 요거 모으면 이제 아니, 금방 될 것 같긴 한데. 거의 석 달이면 되겠네. 금방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큰 돈입니다. 그렇구나. 네. 내일 속눈썹까지 하시는 거 보면은 외모도 좀 많이 꾸미시는 것 같고 네. 아마 여기 쓰지 않은 어떤 의류비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선은 식비 130에서 저는 아까 말한 어떤 뭐 오마카세라든지 이런 인당 10만 원짜리를 만약에 안 가고 진짜 그 네. 배달로 간다 그러면 엄청 많이 먹는 거거든요. 많이 먹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네. 저것도 누구를 사주거나. 네. 근데 그런 거 지금 이제는 정해놓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해놓고 쓰는 거를 방해하는 게 그 말도 안 되는 햇살론 카드예요. 그러니까 햇살론 카드 받았다는 거는 내 신용이 하위 10%다. 네. 일반 신용카드는 우리나라에서 한 4,900만 등 이하. 네. 그 정도죠. 그죠. 4천만 등 훨씬 밑에 다는 거죠. 바닥입니다. 거의 바닥이라는 거죠. 이 상태면 진짜 심각하거든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망하는 수준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실은 되냐? 벌면 다 쓰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버는 것보다 더 쓰는 거리입니다. 지금.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 부업 없으면 적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자신감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자신감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지금 뭐 안 돼요. 그런 자신감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소상공인 특례대출 요구의 상환 도래시에는 이제 오바돼요. 500보다 더 벌지 못하면 그냥 재정수지 적자입니다. 이대로 그렇죠. 가면 그냥 파산. 뭐 사실은 개인회생밖에 답이 없는데 여러분들 개인회생 뭐 이렇게 얘기해 이분 개인회생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왜요? 해주긴 해주는데 네. 개인회생이라는 것 자체가 내 소득에서 최저생활비 빼고 네. 나머지를 상환하는 거잖아요. 이분 생활비 거의 한 100만 원 남짓한 돈 쓰고 나머지가 다 상환으로 들어가서 네. 죽습니다. 그때 돼선 허덕허덕거리다가 그거 벗어나려면 지금부터 내 의지대로 갚아야 돼요. 네. 그 상황이 뭐 탕감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탕감도 못 받아요. 원금 다 갚아야 되고 이자만 조금 탕감받는 정도고. 그래요. 개인회생은 원금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넘치면 탕감해 주는데 네. 예를 들어 그거예요. 못 갚을 정도는 아니니까. 네, 500만 원에서 최저생활비 100만 원 빼고 400만 원을 3년 동안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400만 원 1년이면 한 5천이잖아요. 3년 갚으면 1억 5천인데 나 빚이 5천인데 그러면 원금 도달하는 순간 이게 중간에 끝나는 건데 이자만 갚지 마세요 이런 거지. 다 그러니까 무조건 원금을 탕감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판사여도 네. 뭐 이 상황을 보면요 굳이 뭐 이렇게 뭐 많이 도와주기보다는 자생을 해라, 네, 그리고 자력갱생해라라고 할 것 같아서 네. 사실 뭐 지금은 본인 스스로 좀 정신 차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맞습니다. 남자친구랑도 얘기를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모임을 우선 끊어야 되지 않을까? 모임만 끊어도 이래저래 한 7, 80 빠지지 않을까? 끊으라고 말씀드린 게 저 술값을 모임을 나가면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습관이자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뀝니다. 안 가는 게 좋지 가서 적절하게 쓰겠다라는 거는 없는 거니까 또 이분이 지금 또 갱생의 의지가 되게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강하게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모임을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가지 마세요. 네, 그냥 가지 안 마세요. 가고. 진짜 석 달만 참아보세요. 네. 진짜 올해가 지나갈 때까지 아무도 안 만나겠다. 사실은 안 만나도 별 문제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뭐 여행도 자주 간다고 하시고 남자친구도 자주 만나시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 번 더 가세요. 그래서 유류비 10만 원 더 나오는 게 훨씬 싸게 맥힐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한번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다른 사람들한테 듣고 싶어서 사연을 올리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임 나가지 마시고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거 좋고 아니면 아예 그냥 남자친구랑 그냥 둘이서 그냥 알콩달콩 지내시는 게 100배 낫다. 네. 그리고 신용카드 잘라야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 신용카드 자르라고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 저 이번 달 쓸 돈이 없는데요. 네. 쓰면 안 돼요. 굶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안 됩니다. 냉장고 파먹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쓰면 안 돼. 왜? 내가 돈이 없은 상태인데 빌려다 쓰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네네네. 그걸 자꾸 쓸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지? 빌려 써야지. 이게 반복되면 안 고쳐져요. 신용카드 자르셔야 되고 정말 필요한 건 뭐 라면 몇 개만 사놨어도 한 달은 라면으로 버티더라도 그럴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못 벗어나요. 맞아. 그래서 무조건 극단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네. 사람은 관성이 있어서 안 바뀌기 때문에 아예 이번 주는 뭐 무지출로 산다든지 네. 뭐 아니면 라면 진짜 뭐 30개 사놓고 질릴 때까지 먹어보시든지 본인 스스로 한번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면은 쉽게 바뀔 수 없다. 특히 모임
모임은 내 의지로 나가는 거니까 그냥 안 가는 게 가장 좋다. 안 가면 됩니다. 바쁘다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바꾸시면 좋겠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축 의미 없고요. 그리고 주식 팔아가지고 그걸로 상환하세요. 대출금리 때문에 전혀 이거 의미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바꾸시면 좋겠다. 네. 제발 꼭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네.